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시 스픽스의 신용환 교수가 가장 빨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어젯밤 역전용사들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렸던 내용이 오늘 주요 언론의 기사로 다 다루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오늘 헌재에서 일괄적으로 기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윤석열 탄핵과 전혀 관계없다. 윤석열 탄핵은 8대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스픽스를 통해서 알렸는데요. 오늘 역전용사들 이걸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만장일치 기각의 숨은 배경 알면 윤석열의 운명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유명한 신용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주요 언론의 핵심적인 진행자가 오너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다. 그 정도로 요즘 유명한데요. 그 유명세 약간 뒤지는 정겨환이 진행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달린다. 강미정 조국혁신단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음 먹고 잘해야 됩니다. 예,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하세요. 1등이요? 예.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보 1배도 하고 왔고요. 삼보 1배는 이미 1등을 위한 준비 스파링이었고 오늘 이제 제대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발뉴스 대표 이상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전 좀 크게 박수 칩시다. 지금 크게 쳐야 우리 박한천 행정관님한테도 박수가 크게 가는데 시청자 여러분, 와 무려 지금 이제 4,500분이 벌써 들어와서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박한천 전 행정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찰과 검찰 내부 정보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인데, 야 오늘 역전용사 제가 진행하는데요. 뜨겁게 달궈서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팍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팡님, 유진님, 그리고 EJK님, 노영희 변호사님이 오늘 하루 결근하고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로또님, 김옥자 선생님, 그리고 기남님, 하이네켄님. 제가 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은 전혀 걱정할 거 없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 곧 결정 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방송 시청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화이팅 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네. 조금 전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느냐? 네. 뭐 밝히겠습니다. 아니요. 아이고. 무슨 공장에 아주 유명한 분이 일단 하셨는데 네. 자 어저께 이제 방송하셨던 내용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가장 먼저 서비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일단 그 왜 이렇게 지연됐느냐를 알면 언제쯤 결정을 하겠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골자였습니다. 그러면 지연된 주요 원인이 과연 뭐였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강하게 추론할 수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각하와 기각입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해서 즉 풀어주라는 법원의 판결 그 직후부터 국민의힘과 윤 측의 인사들의 내용이 기각이란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각하를 해달라. 심지어 이제 경북지사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각하라고 부르면서 각하를 주장하자는 그런 식으로 말도 하고 윤상현 의원도 각하를 주장합니다. 각하라는 게 뭡니까? 형식적 절차적 요건이 불비돼서 미비돼서 아예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절차적인 하자를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게 먼저 변론이 종결됐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예를 들어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 다시 돌아가죠. 그럼 이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원천 무효 성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헌재 재판관 두 분, 그 뒤에 임명된 두 분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붙습니다. 물론 그 논란도 무조건 그분 임명 두 분 한 게 무효다는 아니고 굉장한 논란의 여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한덕수를 먼저 하라라고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3월 초부터 계속 그 소위 말하는 보수 기득권 법률가들 그 집단들 등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헌재가 나름 내린 묘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3일 날 그게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얘기를 했던 거죠. 화요일 오전 10시경에 3월 13일 날
4명 먼저 하겠다. 자, 그 사건 번호를 보시면 힌트가 나옵니다. 2024 헌나 2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2, 3, 4, 5번. 오늘 결정난 것이 2, 3, 4, 5번까지 났고요. 6번이 박성재, 7번이 조지호입니다. 6번과 7번은 변론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8번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9번이 한덕수 총리입니다. 8, 9가 남아 있습니다. 자, 변론 종결된 걸 기준으로 이제 남은 것에 선입선출입니다. 헌재가 기본적으로 앞에 들어온 게 앞에 나간답니다. 먼저 나간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다음 순서는 윤석열입니다. 그러면 헌재가 진짜 묘수를 낸다 그러면 8번과 9번을 같은 날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럼 과연 지금 구구들이나 지금 윤측을 포함해서 뭐라고 물론 뭐 생떼를 쓰니까 이유 없이 생떼를 쓰니까 뭐라도 시비는 걸겠지만 시비를 걸 만한 논리적 현실적 근거가 아주 박약해진다. 이게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의 자,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중앙일보에서도 칼럼 그리고 뭐 뉴스공장을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다 이제 다루었는데 자 그러면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선고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네, 이미 장애물이 제거가 된 셈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 이 부분에 대한 장애물이 거의 다 제거가 된 셈이죠.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선고하기로 하면 평의에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평의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간단한 절차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분 한 분 탄핵 그거 할 때 뭐 어떤 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아니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할 노무현 때 전 제가 이제 대통령, 그때 예.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평의를 갖다가 거치면 이제 최종 평의라는 게 있습니다. 최종 평의가 끝나야만이 그 판결문이 우리가 결정문이라 그러죠. 그 이제 수정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정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뭐 그거에 대한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뭐 갑자기 한다. 뭐 어떤 그 박지원 의원께서 그러셨죠. 내일 네. 갑자기 할 수도 있다. 아마 그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요번에 그 윤측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면은요. 요만큼 빌미도 안 잡히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실은 뭐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그 문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꼼꼼히 살펴볼 줄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자를 잡히면 계속 빌미를 잡힐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절차적인 면,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공지 전달하고 공지하고 하는 절차를 거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지금 들은 정보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자, 알고 멀지 있습니다. 않았다고 하는 그러면 지금 판결문은 다 썼습니까? 그건 제가 그 헌법재판관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추론을 좀 하면 이상욱 기자 지금 판결문을 네. 써놨느냐 아니면 여전히 작성 전이냐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이제 일단 발표 시점은 그다 문제지만 이렇게 하죠. 이제 보통 이제 그 인용, 예. 그다음 기각 이걸 나눕니다 사유를. 예, 예.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그동안 심리하면 인용에 해당되는 그 증거가 있을 것이고 기각에 해당되는 증거가 있잖아요. 요 두 개를 섹탑을 따로 네, 정리합니다. 따로 정리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뭐 인용 판결문, 기각 판결문, 판결문이 아니고요. 그 우리가 그 뭐라 썸머리라 그러죠. 예, 예. 그걸 작성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하죠. 제공하는데 네. 그래서 내일이든 일단 제가 다음 주 지금- 초전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선고를 하려면 선고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예. 아직 만들지 않았느냐 아니면 그건 이미 만들어 사실상 지금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나와 돼요. 있다고 그러니까 네네. 그 대답을 제가 이제 듣고 싶어서 제가 네네. 프로세스 도표로 저 PD께 전달 드려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잠깐만 이제 올려주시고 이 기자가 먼저 말씀을 좀 하시죠. 네, 일단은 방금 우리 행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평의가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이죠. 네. 이제 최종 평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평결이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선고로 이어지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당일날 최종 평의와 평결을 9시 반에 하고 네. 10시 30분인가 그때 선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기를 잡아서 당장 내일 평의 평결하고 선고할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절차적 하자는 없고 이미 선고문도 작성이 된 상태에서 예. 마지막 평결까지도 이른바 보충 의견으로 넣어줄까 말아줄까 이런 것들을 바로 정한답니다. 당일 네. 그 직전까지도. 그래서 완성돼 있는 판결문 결정문에 최소한의 보충 의견을 달고 완성시키려고 오늘도 지금 보면은 보충 의견 같은 것들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거꾸로 그 청구인이 국민의힘이었다면 그거 가지고 얼마나 또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민주당이니까 조용한데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것이지 이미 판결문은 완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강미정 대변인께 질문을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저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가장 정보가 사실상 끝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 보충 의견까지 추가되어서 최종 결정문이 완성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우리가 속보 경쟁하고 있는 스픽스가 할 일 아니냐라고 네, 네. 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우리 박관천 행정관님 얼굴 한번 잡아 주십시오. 아니 아닙니다.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이제 느낌이 좀 드는데 제 속 내려갔다 그렇게 다 알아버리시면은 예. 자, 그래서 지금 교수님 그냥 우리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냥 오늘 우리는 그냥 얘기를 해버립시다. 확인이 됐다 안 됐다 이건 모르겠고 자, 윤석열 탄핵 결정과 관련돼서 소수 보충 의견 추가하고 있고 결정문이 최종 완성됐다라고 우리가 선언을 해버릴까 말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거의 실질적으로 거의 다 갔다라고 봐야죠. 네. 근데 이제 뭐 우리 헌재 재판관들이 이렇게 보시면 8분이 쭉 앉아 있고 그 바로 뒤에 조그만 방이 있죠.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 만약에 아까 이제 박근혜 당시도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마지막까지 이제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이미 큰 틀의 것은 내용적인 것은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각 얘기가 쏙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6대 5대 3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농담 드리면 내일 출근하시는 헌재 재판관분 중에 머리에 이렇게 뭐 동그란 거 말고 출근하시는 분이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이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미정 대변인께서 네. 원래 방송인 출신인데다가 가장 잘 싸우는 조국 혁신당 대변인으로서 네. 내일 똘똘마리 하고 오는 분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제가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먼저 네? 전해 아니 우리는 지금 초현실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예, 있어요. 제 꿈에서 들은 예. 이야기. 일단은 이틀 전까지는 8대 0으로 그 8명이 다 같이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던 상황이에요. 11일까지는. 그 꿈에서 그게 보였죠. 예, 꿈에서 보였습니다. 11일까지 화요일 날이죠. 예, 맞습니다. 예. 화요일까지는 8대 0.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것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일단은 그렇다면 평의도 완성을 못했다는 아까 우리 세 분 패널분의 말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기준으로 하면. 네, 여러분 꿈 이야기인데 초현실적인데. 그런데 하여튼 이제 잘 판단하십시오.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그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걸로 네. 들었는데 이거는 강일원 변호사라고 그 글을 하나 게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럼과 같은 그 글을 근거로 해서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를 하려다 보니 시간이 조금 길어졌고 그리고 오늘에서는 8대 0 위헌에 대한 합의는 봤다. 일치했다. 꿈에서 봤다. 예, 맞습니다. 자, 꿈에서 봤다. 우리 강 대변인 꿈 그 용한데요. 용하죠. 그러니까 강미정 대변인의 이 꿈이 네. 진짜 꿈처럼 느꼈는데 이상호 기자 오늘 그래 우리도 만장일치로 오늘 결정하고 그냥 공개합시다. 뭐 그래서- 우리야 꿈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시청자 여러분 알아서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중대성에 대한 판단에도 예. 8명 전원이 이견이 없습니다. 네. 이것도 꿈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헌 세부 내용을 적는데 다만 네.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고 싶어하는 분이 있나 봐요. 예. 그 헌법재판 할 때 그 분위기를 보면 그 한 분을 아마 여러분께서는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분이 세부 내용 작성에 굉장히 공을 들이려고 한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8대 0을 노리고 있지만 7대 1이 되더라도 그 한 명은 버리고 간다라는 의견을 자, 꿈에서 봤다. 조심스럽게 이제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 하는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국무회의의 그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그거 딱 한 가지 그거 말씀하신 하나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자, 같은 그러면 꿈을 꾸신 것 같아요. 이상호 기자님 네. 이 정도는 추론의 영역이냐 아니면 취재의 영역이냐 아니면 확신의 영역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 말씀은 예. 너무 지금 급하게 얘기하지 마라. 내일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말씀도 충분히 동의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어느 채널 보면 이제 4대4로 끝장났다라고 오늘도 하루 종일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제가 꾼 꿈은 이제 아, 예, 취재라고 좀 얘기하시죠. 아 그럴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7대 1까지가 아니라 8대 0인데 네. 그 보충 의견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평의를 자꾸 하는 게 평의가 좀 길어지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콘클라베 식으로 해서 계속 토론하고 설득해 가지고 네. 차이를 없애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남아 우리가 막 쌀겨 계속 이렇게 달랠 때 마지막 남을 때까지 계속 달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한 차례 정도 더 갖기 위해서 지난주에서 이번 주로 넘어왔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목요일 날 오늘이죠.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 사건이 딱 들어오는 거 보면서 아 실제로 더 절차적으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가는구나라고 판단했는데 박범계 의원께서 바로 페북에다가 순항 중, 계속 순항 중 이렇게 딱 글을 쓰셨길래 아 제가 보는 판단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뭐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어떤 내부의 상황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내용이 유출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그 가능성 유출될 수 제로 미만.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실제로 이제 그 아까 도표에도 있었지만 헌재에서 누가 어떤 통화로 뭘로 나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할 정도로 네, 예. 기존에 이제 어떤 그런 보안이 새는 선례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헌재 재판관 8분에 대해서 바늘로 찔러도 피 안 나옵니다. 누가 뭐 인간이 아니다 어떤 그런 역사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극우 포함해서 법조계 기득권 그 단체 모임들 쭉 있잖아요. 포함하고 대형 로펌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연락들을 하고 여러 가지 압력도 있고 하지만 씨알이도 안 먹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는 이제 제가 이 지금 많이 유명한 분의 그 저 비판받고 있는 분의 그 패밀리랑 제가 모임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툭툭 여쭤보죠. 씨알머리 안 먹힙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언저리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 그 언저리 밖에 언저리에서 보는 분위기 이런 거 가지고 사실상 추론밖에 예, 예. 못 하는데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그 한덕수 총리 이 부분은 뭐 정통하게 그들 내부에서는 이제 많이 논의를 해왔던 것이고요. 자, 8대 0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예 그거는 이론의 여지를 배제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까지 접하고 봤던 네, 것들은. 그러면 이제 날짜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현장이라든지 교수님 죄송한데요. 네. 이제 날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네,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지금 내부 평의가 최종 평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정리되고 있느냐. 오늘 특히 한꺼번에 검사들하고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그 탄핵이 일괄기각이 되면서 엄청 놀랐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그것이 흔적이든 아니면은 티끌만한 정보든 이것을 우리가 재구성해서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니 명확하게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전제하에 좀 더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꿈이라고 했던 것도 네. 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그 정보통 박관천 정보통 행정관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자 날짜는 조금 이따 이제 전망하기로 하고 자 여기에서 8대 0이나 7대 1이냐는 이것이 아직도 좀 논란이다. 또 추가적으로 뭔가 보충으로 담아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8대 0입니까 7대 1입니까 지금 상황이? 저는 8대 0으로 가려고 예. 시간을 조금 더 가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느 한 분이 어떠한 그 비상계엄이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의 절차에 대해서 약간의 이거는 조금 국무회의를 안 거쳤다고 볼 수가 없다. 또는 뭐 이런 성격이 또 실질적인 국무회의에 해당된다. 만약 이런 의견이 거기에 들어와 있으면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왜 헌재가 이렇게 졸속 심판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 그 탄핵에 관한 것은 거의다 보면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탄핵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관들이 계속 쓰면서 들어가요. 대통령 탄핵은 이제 연구관들도 어떻게 하냐면은 자료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재판관들이 하면서 뭐 자료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자료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신중한데 어찌됐든 어제 좀 묘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제 15시 40분 정도를 전후해 가지고 그 정보지가 하나 돌기 시작합니다. 경론 속에서 이거 기각이다. 그런 정보지가 상당히 그 정치 데스크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세게 돌기 시작합니다. 아주 보고자 이름까지 박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고 이거 딱 이게 냄새가 빌드업 냄새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는데 아니야 다를까. 오늘 그 정보지가 제가 알기로는 전 언론사나 큰 그룹들 싹 다 퍼졌습니다 아침에. 네. 그러니까 딱 어떻게 되냐? 오늘 14시 한 아까 제가 봐도 14시 한 40몇 분인가 그때를 전후해가지고 그 정보가 틀렸다는 게 또 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나오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아마 우리 지금 국민들께서도 저도 집에 가면 딱 깁니다. 왜냐면은 가서 그 와이프가 물어봅니다. 아니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국민들이 이제 좀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은 판결을 하고 우리가 판결이라고 그냥 용어 통일을 하죠.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생각을 안 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그 노련한 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논란의 소지를 완전히 없앨까 여기에만 보다 집중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어느 방송을 보니까 A라는 재판관이 너무 공격을 내부에서 많이 받아서 민주당이 SOS를 쳤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도 SOS 쳤어. 야, 우리 다 졌어요. 지금 마치 한글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면전을 하든지 거리로 나와서 싸워라. 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던데 완벽히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완벽히 거짓말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 이제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기 어려운데 그 제가 거짓말이라는 걸 아주 단적으로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치인이 오늘도 저한테 2번 전화 왔어요. 예. 이제 언제 나와요?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재판관이 SOS 쳤으면은 그렇죠. 그런 거 얘기 다 공유했겠지. 자, 그러면 아까 말이 말씀하신 되는 그 이제 찌라시 내용부터 그냥 공개를 좀 하시죠. 언론사에 돌았다는 그 찌라시 내용이 어떤 건지 내용을 일단 하고.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자, 그러면은 소설을 써서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일괄 기각이 됐으니까 이제 기각 사실상 결정이다. 그래서 각하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약간 정신 승리가 됩니까? 정신 승리는 될지는 모르죠. 특히나 이제 유력한 유명 그 유튜버들 보수 진영에서 아주 많은 그 실시간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명 유튜버들이 일제 이제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자세히 깊이 있게 보거나 이러질 않잖아요. 쓱쓱쓱 제목을 네. 본다든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일부 정신 승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자기들이 속고 있다. 예를 들어 어제 나온 찌라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누구 이제 유력 언론 등등이 써져 있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실시간으로 이재명 대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 이름이 2분이 써져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등등을 해서 실시간으로 받고 있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광화문 안국 등의 총집결 명령을 내렸다. 그 다음에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나서서 뭐뭐를 촉구하고 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똥줄이 타서 뭐뭐뭐를 해라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딱 이렇게 썼어요. 그 앞에 제목을 헌법재판소 12일 윤석열 탄핵 기각으로 확정, 내부결론국대 4대4 기각, 13일 당사자에게 통보 후 14일 금요일 선고 가능성, 강력 반발 민주당 국회의장까지 동원해 40여 임명 압박하며 전방 이적 시간 끌기 쭉 나서가지고 당장 14일 날 한다고 그래놓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자 이름까지 박아놨어요 여기다가요. 네. 보고자 이름까지 딱 해놨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정말 제가 아는 거 정확히 아는 것 중 하나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 진짜 아침에 돌고 죄송까지 저는 이걸 2번 받았어요. 어제 낮에 한 15, 40번에 받고 이거 뭐야? 지난주 초에 막 돌다가
킬된 건데 다시 이제 좀 맞아요. 유명한 회사에서 저거를 맞아요. 정보를 예. 돌리니까 다시 또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이게 정보의 접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 분석, 최종 결과와 얼마나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확인. 네. 너무나 지금 양쪽에서 정보 접근 그리고 분석에 대한 차이가 있다. 한쪽은 완전 정신 승리를 위해서 아예 이길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하고 있는, 이쪽은 매우 조심스럽게 흔적 하나하나를 추정하면서 관리하면서 지켜보고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어떤 말씀에도 현혹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정말로 누군가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해 보면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기다리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냐라고 하는 것도 오늘 예측해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8대 0으로 간다. 네. 7대 1이 아닐 수도 있지만 8대 0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언제 최종 선거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다셔도 좋습니다. 찍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이제 부연하면 안 돼. 일단 찍어 주십시오. 네. 지금 일단은 날짜요? 내일도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월요일 안에 돼야만 합니다. 예. 제가 우선은 일단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경찰과 소방입니다. 네. 왜냐하면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 가포 비상령을 내려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더 집중적으로 강화해달라 협조 요청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10분 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특별 지시를 받은 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기자님께 바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메시지를 드려서 아직까지 그건 파악이 안 됐고 우리 박한천 행정관님 통해서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이제 쫙 그 파악이 되는 거라서 사실은 일단 경찰 단계에서 특별히 더 지금 이 시간 현재 다르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몇 대 몇으로 될 것인지 또 며칠 날 할 건지 오늘 그냥 한번 찍어보죠. 뭐 찍는다고 예. 뭐 나쁠 것은 없고 그렇죠. 그만큼 직실인데. 우리가 정보를 종합해서 봤을 때 이제 찍는 결론을 내는 날만 남았으니까 오늘 이제 일단 뭐 한 5만 원씩 걸고 예. 배팅 하듯이 한번 해보죠. 5만 원 아마- 크면 뭐 한 5천 원 정도만 아무래도 해도 제가 되고. 따라올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아까 내일도 여전히 여전히 유효하지만 다 저 포기할 필요가 없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은 된다라고 일단 하셨고 강미정 대변인 논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살짝 걱정됐던 부분이 이제 7대 1에서 위헌은 반드시 8대 0으로 지금 합치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고 네, 예. 네. 그런데 7대 1에서 8대 0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우리 아까 박관장 네. 행정관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격하게 동의를 하는데 네. 그게 세부 의견을 쓰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버는데 앞으로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한덕수 그리고 그다음 박성재와 조지호의 탄핵 심판도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의견을 그 8분이 또 똑같이 써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에너지를 분산해서 해결하다 보면 아까 그 한 가지 이유 국무회의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여길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그 주장이 확실하게 아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무회의 안 했다라고 주장한 한덕수의 의견하고 배치가 된단 말이죠. 예. 역시. 네, 그래서 아마 이 9번째 한덕수 대행, 그러니까 전 총리에 대한 탄핵과 함께 그 의견, 세부 의견 작성이 돼야 되기 네, 때문에 예. 저는 안타깝지만 만약 내일 이제 파면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21일 21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18일이 박성재의 네. 변론 기일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신중해서 존중은 하고 싶은데 뭐 썩 기분이 좋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21일 이 말을 그러니까. 하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21일 힘듭니다. 일단 걸었습니다. 자, 이상호 기자님은 저는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종 교수님 네. 신용환 교수님과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일 또는 월요일이다. 아, 하나만 찍었어요. 두 개를 찍으면 안 되죠. 월요일로 월요일이라고 월요일로 지금 하시는 거고. 자, 우리 뭐 예, 저는 정보통 뭐, 정보통 예. 박하천 행정관이 아니고 찍기 전문 박하천 행정관 한 말 더 해주시죠. 14일 오후에 늦게 공지하고 17일로 될 것 같습니다. 14일 날 늦게 공지하고 17일 목요일 날 아니 17일 월요일 날요. 14일 날 내일 늦게 고지를 하고 월요일 날 일단 최종 선고를 한다. 부연 의견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네. 생각을 바꾸면 안 돼요. 아니, 안 바꾸죠. 예, 예. 신경 있는 분이시라. 예. 근데 원래 저희가 이제 14일로
단언할 수밖에 없었던 매우 중요한 사실은 제보를 가지고 공유를 드렸고 이제 금요일로 계속 예. 생각을 해왔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신영환 교수 말씀 맞다나 이제 각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절차를 문제 삼은 각하의 압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지나면 또 난리들 칠 테니까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바람에 매우 긴급하게 사실 오늘 일정이 잡힌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이걸 함으로써 일단 인용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겁니다. 네. 네. 날짜는 뭐 하루 이틀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왜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냐면 사실 꼬꾸라베식으로 8명이 지금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선고 결과를 보면 소위 말하면 인용 쪽에 강력한 입장을 가진 재판관들이 대단히 많이 양보한 흔적이 역력해. 네. 완전히 오케이. 자, 우리 이거 줄 테니까 니네 이거 합의해줘. 뭐 이런 식의 딜이 가능한 게 바로 콩클라베식의 그 의사 절충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더 확신을 하게 됐어요. 제가 좀 차분하게 들어주세요. 17일이 지나면 안 된다라는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2024 헌나 2345가 오늘 됐습니다. 네. 자, 6과 7이 지금 이제 18일 박성재 장관에 대한 거를 사람들이 그냥 18일 날 박성재 장관이 있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2, 3, 4, 5는 한 번에 다 변론이 종결이 됐습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내질 않아요. 엄밀히 보면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적 근거가 박약합니다. 이 기각되는 내용의 상당수를 도이치 때 기억나시잖아요. 도이치 그 검사 이런 것들을 할 때 자료를 잘 안 내요, 검찰에서. 이정섭 때는 하나도 안 줬어요. 예. 현실적으로 협조를 잘 안 하죠. 그러니까 헌재가 사실상 내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뭐 이런 법원처럼 어떤 그 형사부 이런 것처럼 자세하게 그걸 검토하고 판결 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18일 날, 자, 그게 이제 2024 헌나 6번이죠. 자, 6번을 시작하고 7번까지 한다 그러면 어떤 논란이 또 나옵니까? 그것까지 변론 종거까지 보자라고 또 난리를 치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법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검찰에서 갑자기요. 수사 자료를 와장창 내면서 변론 기일을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지금은 협조를 안 하니까 다 한 번에 변론 기간이 끝났습니다. 조지호 청장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빌미를 걸어서 지금부터 만약에 18일 날 자료뿐만 아니라 뭐 그런 법 기술은 이분들이 뭐 아주 다양한 법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자료 없이도 뭐 증인 신청이라든가 변론 기일 더 잡자고 할 수 그렇죠. 있어요. 다른 충분히. 어떤 법 네네. 기술을 통해서 시간을 끈다면 자, 아까 21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앞에 거 변론 기일을 계속 늦추고 하면은 이거 변론 진행되고 이거 완결되고 이거 먼저 이거까지 하고 하자고 덤비면 네. 자, 지금은 논리적으로 보면 변론이 끝난 거 기준으로는 다음번이 8번 윤 우두머리 거거라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스텝이 꼬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헌재조차도 자기들의 날짜를 자기들이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이게 스텝이 꼬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변론 진행을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구들의 북치고 깽가리 치고가 이제 더 가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혼란상은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예견 가능한 혼란상입니다. 결론은 17일까지 마치든지 최악의 경우 100번을 양보하면 18일 날 그 박성재 장관 거 열릴 때 그때 그 앞전에 한다든지 뒤에 붙여 한다든지 앞전에 해야 되겠죠. 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그건 최악의 경우고요. 예. 결론은 17일까지 마쳐야만 한답니다. 자, 제가 신영환 교수의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일 날 한답니다. 해야만 한다. 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한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찍긴 그 안에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서 본 이야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17일 날 한다. 하지 않으면 대혼란에 빠진다. 이러면은 이것은 국민적 혼란이 아니고. 이러면 포상금 배분이 안 되는데요. 나 지금 일부러 날짜를 제일 뒤에 이야기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뭐 바꿀 게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체로 8대0 그리고 14일이 아주 많습니다. 바람도 있을 거고. 참고로 그 신 교수님이 혹시라도 백도어를 열어놓으셨잖아요. 18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최악의 경우. 네, 최악의 네, 경우고 백도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백도라는 표현 없어야 스픽스답지. 지금 그렇죠. 역전의 용사들이 하나 왜 찍어야 다른 되고. 걸 가지고 가서 차라리 그때 가서 문매를 맞을 각오하고 지금은 우리가 걸고 확실하게 얘기해드리는 것이 좋다. 아니 근데 우리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18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시청자들의 판단을 위해서 추가적 정보를 네, 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박성재 변론 기일의 14 시간이 몇 14 시냐? 시로 예, 14시로 돼 있어요.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면 네. 자 18일 오전도 화요일 가능할 날- 수는 있다. 근데 네.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는 되면은 17일이다. 17일이다. 경찰력 운용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선고를 하게 되면 1시간 걸리거든요. 네. 보통 읽고 하면 한 40분에서 1시간 걸리는데 14시에 그럼 다른 그 피청구인이 들어오려면은 그 앞이 엄청나게 혼잡할 겁니다. 그런 것도 왜냐하면 그건 큰 사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해서 선고하는 날은 다른 일정을 하나도 안 잡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잡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18일 아니라고 18일 생각해요. 아니고 17일인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질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자 언제 선고일이 17일이다라고 발표할 거냐 미리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발표는 내일 한다 안 한다? 17일 날 한다 그러면 아까 박관천 행정관님은 14일 오후에 알려준다 그랬더니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건 예, 예. 행정적인 절차 부분인데 만약에 14일 오후에 알려주면 흠토 일에 광화문 안국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네. 때. 굳이 그 휴일 때 그 혼란을 다 자초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 저 알려주는 게 이제 청구인 피청구인 통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 통지에 그렇죠. 대해서는 이제 제가 확인한 걸로는 둘 중에 한 군데만 도착해도 예. 되는 건데 물론 절차적 그것 때문에 또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양쪽을 다 하는 건데 예. 어차피 저쪽은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 헌재에서 이미 선례가 있잖아요. 도달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발송주의, 공시주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얼마든지 선고일은 할수 있는 공제버리면 거죠. 돼요. 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일 이걸 이제 알려줄 거냐 말 거냐 월요일 한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안 알려주면 지금 그렇죠. 지역에 있는 11개 학교가 월요일 날 휴업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가정통신문을 미리 발송해 줘야 되거든요. 자식 키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라서 평일날 한다가 원칙인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일요일날 다 기자 출근하고 대통령실 일하듯이 뭐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좀 열심히 싸워주세요. 이럴 때는 팍팍 싸우고 해서 재밌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굉장히 작은 부분 하나도 신경이 예, 쓰이는 예. 것이 맞아요. 그 안국동에 있는 학교들은 우리가 휴교령을 내릴 수 있어라고 네. 벌써 결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남동 윤석열 김건희 관저 주변에 있는 한남 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그 주변 학교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 아마 한남동에서 나와서 뭐 재판 결과를 받아보든 어떻게 행적의 변화가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극우 집단이며 아니면은 뭐 태극기 부대들이 한남동으로 모일 거거든요. 예. 근데 왜 아직 한남초등학교를 비롯한 그 한남동 관저 주변에 있는 학교는 휴교령이 검토 중인가도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자 신경이 쓰인다는 것은 미루어질 수 있다는 근거인가요? 아니면 예, 뭐 다른 미루어질 수 있는 근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남동하고 여기에 있는 안국동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 그 내란 수계가 지내고 있는 주거지이기 예, 때문에 예. 그 주변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휴교령 검토 중인 학교는 한남초등학교 비롯 한남동 예. 관저 주변 확정된 곳은 안국동 주변이란 말이죠. 네,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왜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살펴보자는 질문에 제가 저는- 취재기자 출신으로서 살펴는 보는데 의미는 뭐 크겠느냐 뭐 제가 무시하고 이런 거 아, 아니고요. 네, 네. 어쨌든 이제 이걸 오늘 폭넓게 얘기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동시에 올려주셔서 다 볼 수도 없지만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무려 18,000분이 지금 이상호 기자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신용환 교수님의 이 강력한 전망 때문에 왜요? 방송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뭐, 칭찬한다는 재밌네요. 네, 강미정 대변인 대단하십니다. 이상호 기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 오늘 스픽스 구독 좋아요보다는 이상호 기자가 하고 있는 고발뉴스
구독, 좋아요. 요즘 후원 쫙 모집하는데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요즘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해주시면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니 갑자기 이 말씀 네. 드리니까 박관진 다행이다. 행정관님 네. 이 말씀 드리니까 얼굴이 빨개지는데 박수 한번 드리시죠. 네. 대단한데 고발뉴스 화이팅입니다. 고발뉴스 구독, 좋아요 많이 분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래요? 빨리 뉴스 근데 합시다. 실질적인 정보통은 박관천 행정관님. 맞아요. 저분은 TV가 없어요. 아. 결정적으로 바깥은 TV가 없어요. 네. 왜 유튜브를 안 하세요? 예? 유튜브를 안 아, 하세요? 이 얼굴에 TV 하면 되겠습니까? 라디오라도 하세요. 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너무 나가면 안 돼요. 어쨌든 이제 조금만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지금 당일날 그 선고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뭐까지 검토하고 있냐면은 그 한남동 그 관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육교가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그 통행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하는 게 그 육교 위에서 무슨 어떤 불상사가 생길까봐 그것도 그만큼 그 한남동과 그 안국동은 지금 아주 예민하게 하고 안국동 같은 경우는 그 주위에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서울시 협조를 해가지고 다 문 닫는 걸로 그렇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탄핵 선고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그걸 다 알고 있고 국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돼가지고 변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지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변수라든가 이런 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아마 얼마 전에 그거 했지 않습니까? 경찰도 동원되는 서장들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했지 않습니까? 그 회의하고 또 시뮬레이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14일 한다 그러는데 그 경찰 쪽에 그 경력도는 보통 언제 오냐면요. 공지를 해주잖아요. 저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할 때도 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통보해도 24시간 전에만 통보해주면 바로 격리 배치는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언제든지 경력이 풀타임 대기를 하거든요. 개동되는요. 자, 이 말씀은 지난번에 윤석열 구속될 때요. 실제로 앞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가장 빨리 취재해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네. 체포되고 어떻게 되는 거 스픽스가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스픽스 잘했고요. 제가 잘한 게 아니고 바로 박한전 행정관님, 신영환 교수님, 이상호 기자 한 번씩 전화 뭐 강미정 대변인은 끼어서 뭐 네. 이야기 듣다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와 댓글 진짜 뜨겁게 오는데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상호 기자님 고발뉴스에 박한전 행정관님 좀 출연 좀 해달라고 댓글로 감사합니다. 올라가야 신용환 교수님도 아, 올라가야 너무 된다 바쁘셔서. 하고요. 김상달님께서는 14일 파면하면 소 한 마리를 스픽스에 기증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소 아니고요. 그냥 소 하나라도 괜찮으니까요. 그날 기증을 해주신다면 좋겠고요. 한우기님도 좋은 걸 주셨고요. 겸공 매불 스픽스 매일 봅니다. 로라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와 고발뉴스 칭찬도 해주시고 한은영님께서는 아쉬워하면서 내일 하면 최고인데 그리고 공정한 상식님 김혜연님 본범님은 그냥 파면이면 된다. 파면이면 그렇죠. 뭐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헌재에서 최재핵 원장이나 다른 검사들 탄핵 기각한 것이 우와 잔칫날이다 이제 윤석열 살아났다가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것이 네. 숨어 있는 본질이다. 이걸 당연하죠. 왜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오늘 이렇게 공개도 많이 해주신 우리 세 분께 강미정 대변인 저하고 박수를 쳐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취재를 많이 하고 우리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윤석열 탄핵을 통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가를 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000분 보고 계신데요. 백경애님, 함영구님, 앵두님 모두 고맙습니다. 자, 이상호 기자 말씀하십시오. 오늘 우리 그 결정에 대해서 사실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들이 한두 개 있어요. 네. 그 시간을 잠깐만 주시면 그 제가 그 뭐 하나 예, 좀 자료를 띄워주십시오. 드렸는데 이상우 기자 자료 준비한 거요. 이게 뭐냐면 요거 말고 요것도 중요하긴 한데 다른 거 하나 좀 예, 예. 자료 드린 거 좀 요거 다른 띄워주세요. 걸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부분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니네 대단히 의심스러워 봐준 것 같아 네. 라고 인정한 부분 요것도 나중에 이제 요건 도이치모터스 말고 요거 맞습니까? 이건 도이치모터스 그러니까 야 니네 증거 수집을 위해서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야 근데 니네 지금 자료를 여기 보면 서울고검에서 수사 기록 달라고 그러니까 송부 불가 회신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판단 못해서 니네 기각하는 거야 대단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꼼꼼라베처럼 협의하는 과정에서
봐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을 내일 또는 월요일 인용을 암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들이 몇 개 있어요. 예, 예.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요건데 지금 쟤네가 이른바 계몽령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쇄 탄핵을 통해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니네가 내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 거야. 이런 네. 주장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명확하게 제일 밑에. 탄핵 소추안 탄핵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위반 행위가 일정 정도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따라서 니네가 말하는 것처럼 탄핵 소추권이 남용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었어. 오늘 그 두 개에 걸쳐서 인용을 해줬지만 너희들은 뭐 연쇄 탄핵, 줄탄핵 이러지만 우리 헌재가 봤을 때는 탄핵 소추권 남용된 거 하나도 없어. 이거 대단히 중요하게 제가 그- 향후에 그 말씀 하려고 여기다 써놨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맞아요. 예. 인용을 네. 빌드업하는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중요한 거죠. 암시하고 있다. 저기 저 문구가 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저 문구가 의미가.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오늘 이제 이유 요지인데 최재해 이제 감사원장을 비롯한 검사를 일괄로 탄핵 기각을 하면서도 이유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만장일치로 의견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서 8대0으로 가는 일종의 빌드업 아니면 통과 절차라고 이제 우리가 단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국회 삼권 분립에서 국회 고유 권한을 국회가 재량 행사를 제대로 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절차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이 이제 적법 절차 뭐 인권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방송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 아직 한 15분 정도 하니까 절대 나가시면 안 되면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참고해서 저 좀 봐주시고 떠나시면 안 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다. 네. 김건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맞아. 김건희를 자주 만나러 들어갔던 한남동 관절을 출입했던 여성에 대한 취재 내용이 있는데 이거 누가 했느냐? 제가 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이상호 기자가 하셨습니까? 여성이라고 특정하면 안 되는데. 아, 그 시절. 남성이라고 아니, 꿈에서는 여성으로 봤어요. 남성일 그럴 수 수도 있죠. 사람, 있고 사람. 예, 예. 사람이 들어갔다. 일단 동물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거 누가 취재했습니까? 이야기하셔야 되죠. 강민영 대변인 혹시 이상호 기자입니까? 신용환 교수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신영환 교수님이 그러면 박한준 행정관님이 취재한 거를 설명을 해주는 행정이고 신영환 교수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 소송이 들어와도 누구한테 소송을 대상이 제기할지 없어. 헷갈려. 마지막에 네. 보면 이 맞아요. 광고판에 아마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연막 작전을 펼치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소송 걸릴 내용은 아니고요. 그 김건희의 이제 심리적 변화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시기를 몇 개 시기로 이제 나누어 보면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제 재밌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대선 전까지, 그러니까 대선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날까지의 어떤 그런 일들, 그 다음에 당선되고 정권 초기, 그리고 이제 계엄을 준비하는 시기, 2024년 3월달 그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했다라고 각종 수사 지금 기록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심리가 변화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알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죠. 대선 기간은 뭐 제가 같이 이렇게 뛰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소위 자기 능력에 대한 뿜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발현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검사와 결혼을 하고 중앙지검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고 또 대통령 후보까지도 되고 하면서 어떤 의도한 것들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왔어 하면서 더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약간의 어떤 일부러라도 겸손 모드도 보여야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당선하면서는 이제 막 피크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만 모드로 바뀌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 V0란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니겠죠. 분명히 뭔가 이제 여러 가지를 국민들이 봤으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쭉 왔었고 그 뒤에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매일 한남동 공간에 거의 매일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네. 뭐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호바나 컨텐츠 때부터 이제 그 보필을 하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유땡땡, 정땡땡 뭐 쭉 알려져 있죠. 언론에 네, 보면 예. 실명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매일 일종의 말벗, 김건희의 말벗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종의 이제 이런 겁니다. 김건희로서는 뭐를 자랑하고 싶은데 벽에다 대고 자랑할 수 없잖아요. 벽하고 얘기해도 뭐 조금은 재밌을지 모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말 재미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나라를 국빈으로 갔어. 그런데 그 나라의 VIP들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고 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해서 어떻게 어울리고 내가 그들의 속성을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하는 얘기를 마구 합니다. 지인에게 많이 하죠. 이 지인은 사실은 저녁 때까지 있다 나온 적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필하는 직원들을 차에 태우고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많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런데 이제 심리가 뒤에 이제 명태균 씨 건은 공식적으로 불거진 건 2024년 9월 달입니다. 그런데 2023년 하반기 말쯤부터 해서 계속해서 어떤 계엄에 대한 이제 소개 준비가 있었겠죠. 당연히 김건희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흥분, 어떤 감정의 기복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2024년 9월경까지는 1시간 얘기하면 윤석열 유명한 말이 뭡니까? 1시간 얘기하면 59분 혼자 얘기한다. 거의 비슷한 증세가 됐다. 감정의 기복이 커서 말려도 또 어떤 이야기를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 너는 왜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되느냐 등등의 굉장한 감정의 기복들이 있어서 그분이 9월까지 가고 그 뒤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지금도 보필하고 있습니다. 그 유땡땡 정땡땡 이런 분들이 그러면서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나오면 굉장히 힘든 얘기들을 요소에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오전 이런 때 어디 행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이 이루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 변화에 대해서 계속 들어갔던 분 쪽에서 아주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자세히 들었고 그 와중에 우리 GDC, GDF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조기 신당에서 삼보일배 가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8대0으로 끝날 건데 삼보일배 왜 했어요? 삼보일배는 사진 좀 띄워서 하여튼 설명을 쭉 네, 들어볼 때 오늘 감사합니다. 삼보일배 직접 하셨죠? 원래는 대변인단만 하기로 예.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으자 해서 김선민 대표 또 차규근 의원, 강경숙 의원 등 우리 의원과 당직자들이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간이 더 길어질까 봐. 결정된 사항, 합의가 된 사항, 8대0의 그 인용을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적으신 것도 좋은데 예. 세부 사항들을 이제 한 명까지 설득 마무리해서 8대0으로 서둘러 빨리 판결문을 내주십사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이제 여러 국민들의 염원도 담고요. 그래서 조금 삼보일배를 전에 했습니다. 보니까 강민정 대변인이 나와셨죠. 한 세 번째 정도에 예, 줄을 세 번째 섰습니다. 줄에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셨고 그러면 저 광화문에서 현재까지 저렇게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가 삼보일배 하니까 한 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2시간 걸렸고 예. 김선민 대표도 사실 몸이 성한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는 있는데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 저렇게 쭉 걸어가니까 어떤 마음이 좀 드시던가요? 일단은 처음에는 염원이 커서 막 결기에 차서 시작을 했는데 바닥에 엎드리니까 땅 냄새가 나요. 예. 아스팔트 냄새도 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항상 민주시민분들 집회를 하신 공간들이거든요. 네, 행진하던 길이고 갑자기 울컥해지는 거죠. 예, 땅에 가까이 가니까. 예. 그래서 잡생각, 잡념이 하나도 사라지고 뭘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사라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또 우리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의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예, 힘내시라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극우 세력들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옆을 이렇게 방어해 주셨어요. 야. 네. 근데 저 삼보일배에 대한 아이디어는 혹시 누가 냈습니까? 당에서? 삼보일배는 전략팀과 대변인팀에서 예. 조금 더 몸이 좀 이렇게 통뼈에 건실한 우리가 먼저 본보기로 해보자. 예. 같은 마음을 담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그 마음이었다가 노장도 할 수 있어 하시면서 대표께서
같이 참여하셨죠. 혹시 그러면 헌법재판소 앞에 가면 네. 그 탄핵 반대를 한 사람도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삼보일배를 하니까 함부로 욕설은 못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탄핵을 왜 찬성하냐라는 이런 구호는 외쳤지만 예. 이렇게 험한 욕설은 못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조국혁신당 이럴 때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190명 있는 것보다는 조국혁신당 12명 있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 확실히 듭니다. 근데 이제 인원이 적으니까 예. 이렇게 기동성 있게 움직이기가 참 좋죠. 예, 그러니까 예. 민주당은 또 굉장히 품도 넓고 무겁게 움직여야 되는 거대 야당이잖아요. 그래서 야, 역할이 다르죠. 막바지에 그런 말씀 하시니까 열심히 싸우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한리버님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카라님 조국혁신당 와 눈물 납니다. 삼성님 한우기님 강미정 대변인 참 품이 있다. 헬레님 와뭐 이런 칭찬 들으면 기분은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저희- 감사합니까? 아니면 바로 정치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좀 솟구치나요? 마음이 울컥해요. 울컥해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도드라지게 보여서 지금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사실은 네. 저도 또 의원들도 지금 저 집회 현장에서 깃발 들고 피켓 들고 서 계신 분들보다 물리적 시간으로는 훨씬 적습니다. 네. 예, 그걸 자, 따지면 그런 말씀 이제 주시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정혜경님, 김동거리님께서는 아니 이제서야 머리 깎고 단식하고 진작 했어야 하는데 속 터진다 이렇게 하고 드레소리님께서는 스픽스 정말 좋아요. 미니님께서는 대단하시다 멋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첼리나님 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김선민 대표 조국혁신당 오늘 강민영 대변인 고생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시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무릎이랑 좀 괜찮으세요? 아니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계단 내려갈 때 다리가 좀 후들거리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연배 있으신 분들은 더 힘드셨겠죠. 이렇게 무릎 위로 참고로 뭐가 튀어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연속해서 의원들 170명이 8.5km 2시간 반에 걸쳐가지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국혁신당 말씀을 좀 드리니까 정계환 씨 가다가 헛소리 좀 하지 말아요. 민주당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구름다리님 잘 알겠습니다. 민주당 더 열심히 170명이 죽기 살기로 하고 있다는 제가 잘 저희 알고 진짜 다 있고요. 한 제가 팀이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 자, 박찬현님께서는 신용환 교수님 민주당이다. 민주당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잘하고 있고요. 맏형은 맏형답게 그리고 막내 동생은 막내 동생답게 네. 또 결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니까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이 방송을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십니다.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위대하시다는 칭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 민주당이 이렇게 비상기업 막아서 정계환 너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있고요. 푸른 하늘님께서 조계환 말 조심해서 하세요. 아주 듣기 거북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 그리고 어쨌든 저 이렇게 의견 주시는 거 감사히 광화문 생각했습니다. 앞에 천막에서 민주당 그 민영배 의원 그리고 김준혁 의원 등 단식 농성하고 계신 의원들도 계시거든요. 예. 저희 이제 삼보일배하면서 화이팅을 다 같이 외쳐서 일단 연대하는 느낌이고 힘을 많이 받고 서로 응원합니다. 자 거기서 단식하시는 이제 우리 김준혁 의원님이 나오면 정말 고생하시고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가서 같이 한번 잘 해보자라고 하는데 오늘 하여튼 네 분 모시면서 야 이제 거의 다 왔다 하는 말로 거의 다 왔다가 아니라 정말로 거의 다 온 거 맞죠? 거의 다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보수 언론이나 또는 유튜버들 그리고 소위 이제 찌라시에서 대부분 이런 가짜 뉴스를 인용할 때는 아주 정통한 어디에서 나온 말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저리를 이렇게 쭉 체크를 하다 보면 실제 이제 그런 정통한 메이저 어떤 레가시 미디어 이런 쪽에 이제 이름을 많이 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 네. 그들이. 그런데 그런 거에 절대로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무슨 용 쓰고 뭐 따로 별을 따는 재주가 없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틀리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22대 국회는 확실히 다르다. 국민들이 원하는 걸 뭔지를 알고 내가 먼저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국민들에게 평가받으려고 한다. 다선이든 초선이든 구분이 안 된다. 요즘 국민의힘 하는 것과 민주당이 하는 것, 조국혁신당 하는 것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누가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내일 저녁에 일정 용사하면
지금 머리 빡빡 깎고 있는 삭발 국회의원이 한 번 나오는데 방송 분위기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초대하고 있으니까 내일 저녁은 빡빡이와 함께 빡빡이 국회의원과 함께 방송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까지 14,000분 봐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오늘 박수 많이 쳤는데 시청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저희들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방송 잘하고 있고요.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광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음 주 광고를 제가 하여튼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1644-1236이고요. 010-7612-3303인데 혹시라도 보험 관련된 상담하시려면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꼭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줍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010-7612-3303으로 연락해서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착한 보험입니다. 고발뉴스에도 하고 있는 광고 맞습니까? 저희는 안 주고 계세요. 아 그래요. 고발뉴스에도 꼭 본부장님, 대표님 고발뉴스에도 광고를 더 착한 보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비교원 광고 제가 할 시간인데요. 요즘은 고발뉴스에 나오는 광고죠. 네, 인터넷 비교원 좋습니다. 고발뉴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인터넷 비교원과 관련해서는 고발뉴스에서도 보지만 스픽스에서 더 많은 자세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댁에서 혹시라도 인터넷 교체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인터넷과 함께 정수기 그리고 휴대폰 함께 바꾸면 최대 108만 원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인터넷 비교원이 아마 경쟁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처럼 열심히 하는 스픽스 같은 고발뉴스에도 광고를 하시고 또 다른 브랜드는 다른 데서 하는데 우리 쪽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있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으니 제가 더 열심히 광고하니까 혹시 바꿀 일이 있으면 인터넷 비교원 제 얼굴 보기 싫으면 서경석 얼굴 보고 1670-2571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바꿀 때는 다른 데 못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방송 함께 하고 있는데 와 오랜만에 하니까 정말 좋네요. 정말 좋고 제가 요즘 정신없이 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박관천 행정관님 박수 드리면서 오늘 네, 고맙습니다. 신용환 교수님 특종 제조기 진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발뉴스 대표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 출신입니다. 자 이름 좀 주세요. 네, 이상호 기자님 고맙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조국의 잔다르크 강민정 대변인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전하면 다 같이 용사들 하면서 행복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전의 용사들!